인간은 자신이 만든 현실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논리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2018년 1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허름한 주거지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 벽에는 붉은 피로 칠해진 기괴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현장 가운데엔 기묘한 제2용 조형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의식이 향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 상식을 벗어난 이름 주홍왕이었습니다. 주홍왕의 실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무합니다. 다만 여러 전승에서 공통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거대한 크기의 붉은색 생물이라는 점입니다. 위험을 뜻하는 황금빛 왕관을 쓰고 있다는 증언도 전해집니다. 그 형상이 압도적이어서 목격담의 한 구절에 따르면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듯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붉은 요새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재단 기록에 따르면 주홍왕은 현재 여러 평행 차원에 동시에 존재하며 우리 차원에 직접 들어올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이 차원으로 진입을 시도해왔는데 그 시도는 이미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불러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조사에서 타슈켄트급 재난 시나리오가 언급되었는데 주홍왕이 우리 시간선에 진입하면 정상성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홍왕의 능력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많은 문화 속 구전에는 그가 피와 쇠로서 질서와 폭력을 관철하는 존재로 묘사되며 그 법칙은 오직 피와 공포에 기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권능 앞에선 과학적 이해가 무용합니다. 정확한 발견 시점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19세기 재단 초기 문서들이 1889년에 으르렁 쿠데타 이후 대량으로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홍왕의 기원이나 본래 정체에 관한 기록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 단체가 오래전부터 주홍왕을 이 세계로 불러들이려 시도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8년 1월에 벌어진 주홍왕의 아이들이라는 신비한 집단의 붕괴였습니다. 이 집단은 수년간 정부 관리를 조종해 폐가 건물을 확보한 뒤 그곳에서 잔혹한 의식을 행하려 했습니다. 작전은 GOC 재단 협동 타격으로 막혔고 지도자인 티페시 스피박은 체포되어 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재단은 몬톡 박사 주도로 스피박을 취조했습니다. 조사 기록에는 주홍왕을 불러들여 이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그의 발언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한 내용은 혼돈스럽고 일관성이 없었으며 스피박조차 믿음의 강도와 경험으로 진실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우리는 2018년 그 참혹한 사건을 통해 인간 세계의 상식이 얼마나 허약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단 내부에서 주홍왕을 직접 실험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홍왕을 부르려 했던 집단들의 잔혹한 의식들이 남아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2009년 3월경 한 분파 집단이 동물피로 온몸을 칠한 뒤 재해지점을 설치했고 이후 세인트루이스의 건물 철거 현장에서 회수한 파편을 사용해 포털을 열려 했습니다. 다행히 재단의 작전으로 의식은 저지되었습니다. 2012년 5월에는 아시아 일대의 적색 위병이란 집단이 여러 동물의 피와 뼈를 섞어 주문을 외웠지만 이상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모여있던 전원이 모두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정상적인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한 메아리와 거대한 참혹함만이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GOC는 역사적 최전방이라는 작전을 벌여 주홍왕 관련 의식을 조사했다고 전해집니다. 2017년 새해에는 한 극단적 단체가 달력을 불태우고 피에 젖은 달력 조각으로 주홍왕의 모습을 형상화하려 했지만 뱀의 손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물이나 장비 인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시도는 정상적인 차원을 벗어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탈퇴신도 잭 허스트는 주홍왕을 부르는 법칙과 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그는 우리는 주홍왕을 악마나 군주로 오해했다. 그는 바람 속의 목소리였을 뿐이라고 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홍왕의 실체는 과학적 이해가 불가능한 형태로만 남아있습니다. 주홍왕과 관련된 일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76년에 있었던 비극적인 전투를 다룬 회고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주홍왕과 그의 추종자들이 납고람의 아이들이라는 또 다른 집단과 맞붙었던 게멜레스 전투였습니다. 허스트의 묘사에는 화산암과 철로 쌓인 붉은 요새가 등장하고 양측의 시점이 뒤바뀌며 전투 장면이 반복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는 칼에 찔려 숨지며 7명의 신부가 성에서 끌려나가고 주홍왕이 붉은 하늘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며 봉인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회고록은 사실인지 전설인지 알 수 없지만 주홍왕의 위협이
것이 인류 역사 전반에 걸친 대규모 현상임을 암시합니다. 이외에도 SCP-231 문서에는 기이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주홍왕의 7명의 신부나 7봉인이 이 위협의 최종 단계임을 추측합니다. 이처럼 관련 사건과 전승이 퍼져나가면서 위험의 규모는 갈수록 커져갑니다. 무엇보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재단 기록의 빈틈입니다. 앞서 말했듯 19세기 중반 대부분의 문서가 소실되었는데 특히 SCP-001 관련 자료가 한 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 왜 지어진 것인지 그 실체는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합니다. 주홍왕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은 없고 남은 건 스피박이나 잭 허스트 같은 신도들의 회고와 메아리뿐입니다. 더욱이 위키 문헌 속 숨겨진 암호 같은 구절들은 혼란을 부추깁니다. 재단 고위 기록 한쪽에 주홍왕은 인간이 그동안 오해해왔던 것과 다른 존재라는 대목이 남아있고 SCP-231에서는 7 신부를 언급하며 설명할 수 없는 예언을 던져둡니다. 과연 주홍왕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이 의문들은 남겨진 기록들에도 답을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인간이 믿어왔던 안정과 질서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상식을 절대시할 수 없습니다. 주홍왕 그 붉은 왕이 누구였던 간에 그로 인한 여운과 불안은 오랫동안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미신이라 치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남은 것은 끝나지 않은 질문뿐입니다.